그 실기로는 출제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출제하는 편은 아니에요. 세무 2급은 잘 출제하는 편도 아니지만 아예 출제를 안 하는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제 빈도로 따지면 2로는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실기는 한 10, 우리가 10으로 따지면 한 3? 이 정도. 나오는 빈도가 10이라고 하면 3, 이 정도. 알죠? 그래서 좀 이론용,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론은 좀 신경 쓰시되 실기가 은근히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세무 2급 실기 범위는 사체는 전부 다 물어보거든요.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최후의 수단이 암기가 있으니까. 진짜 여기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무 때 안 써요. 그죠? 안 쓰죠, 안 쓰죠. 안 써요. 안 쓰는데 시험에서는 진짜 많이 내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해보자. 자, 일단 시험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요 사체의 발행 유형입니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끔씩 요 사채 하실 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는 아예 무관합니다. 알죠?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채의 발행 유형이든 주식의 발행 유형이든 전부 다 우리가 액면 금액만큼 발행했으면 액면 발행, 액면 금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라는 용어는 동일해요. 자, 동일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되는 건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럼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 뭐고 시장 이자율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1억의 액면 금액 좀 지우고 자, 액면 금액 1억인 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해요. 발행. 만기는 3년이래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지만 액면 금액이라는 설명했었나? 사채에서 액면 금액은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 원금이 아닙니다.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 액면 금액이에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은 뭐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 금액에 이 이자율을 곱해서 매년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사채의 액면 금액, 사채의 발행 기업이니까 채무자야, 채무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돈 빌리는 입장이니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이자율. 그러니까 실제로 주고받는 이자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가 실제로 주고받는 현금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사채는 채무자, 돈 빌리는 애가 이자를 정해요. 네. 근데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돈 빌리실 때 이자 정해요, 못 정해요? 나 이자 4% 내고 싶다. 정해. 나가라고 하면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사채를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요. 알죠? 그리고 시장의 이자율은 정확한 의미로는 시장에서 우리 채권 시장 있죠? 채권 시장에서의 이자율입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 이자는 시시각각 계속 변해요.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시장의 이자는 1년에 딱 정해져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 국채만 보더라도 막 이자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원래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말고요. 다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시세 이자율.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 목적상 그냥 시장 이자율은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라고 했지 실제로는 은행의 이자율은 아닙니다.
그죠? 이 시장 이자율이 두 번째로 결정이 됩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는. 그죠? 요 이자율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액면 이자율은 10%에 무조건. 그럼 액면 이자율이 10%다라는 건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1억에 10%인 1,000만 원의 이자를 매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시장 이자율. 그럼 시장 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1억을 빌렸을 경우에 지급해야 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반대로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 돈 빌려주는 거죠. 은행에 1억을 저금했더라면 받았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0%래요. 그러면 이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억을 은행에 저금해도 10%를 받고, 맞죠? 1억을 얘한테 빌려줘도 10% 받고. 그럼 어차피 쌤쌤이죠. 은행에 저금해도 10% 이자인 1,000만 원 받고, 만약 얘한테 돈 빌려줘도 1억에 10%인 1,000만 원 받고, 맞죠? 그렇게 동일한 이자를 주니까 액면 발행이 됩니다, 무조건. 알죠? 요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요게 은행에서 돈 빌린 건 얘밖에 안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요 액면 발행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은행에서 제가 돈 빌리는 걸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액면 이자율이 채무자가 정하는 이자라고 했죠. 채무자가 정하는 이자가 먼저 결정이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에는 채권자가 은행이죠. 은행에서 이자를 정하잖아요. 은행의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시장 이자율이 먼저 정해져요.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려면 내가 이 시장 이자를 동의를 해야 거래가 일어나요. 맞죠? 그리고 얘가 무조건 같습니다. 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액면 발행이 됩니다. 알죠? 하지만 사채 발행하는 건 액면 발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제발 좀 명심하셔야 돼요. 제발 좀. 알죠? 제발 좀. 은행에 돈 빌리는 거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개념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하지만 사채를 발행할 때, 근데 시장 이자율이 12%래요. 삼성전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도 있거든요. 알죠? 내가 처음에는 사채, 돈을 빌려준 거지 나중에 주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알죠? 싸게 행사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 전환 사채라고. 아무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논의를 하고. 자, 근데 내가 1억을 보세요. 내가 1억을 은행에 저금하면 12%인 1,200만 원 이자를 받죠. 채권자 입장에서.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1억에 10%인 1,000만 원만 주겠대요. 그럼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돈 안 빌려줄래요? 1억은 못 빌려주겠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거래가 성사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이지 않죠. 채권자인 나 입장에서는 은행에 저금할 때 12%의 이자나 받는데 얘는 10%밖에 안 줘, 이자를.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1억보다 낮은 금액을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은행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절대. 근데 여러분이 사채 생각하실 때 무조건 은행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치겠어, 제가.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은 회사가 1억에 10%인 1,0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대요. 근데 은행의 이자는 8%밖에 안 돼. 이게 8%. 그럼 은행에 내가 1억을 저금하면 800만 원 이자밖에 못 받죠. 근데 얘한테 1억 빌려주면 10% 이자를 받는 거예요. 1,000만 원이나.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이 꼬일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1억보다 높은 금액으로 빌릴 수가 있어요. 사채를 발행하는 내 사채가 매력적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할증 발행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일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분개할 때 미쳐요, 사람. 자,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분개할 때 미쳐요. 왜냐면 자꾸 은행이 떠오르거든. 자, 해볼게요. 일단 조심스럽게. 일단 여기는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자, 보자. 자, 역할군을 좀 나눌게요. 이 사체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역할군을 나눠야 됩니다. 아시죠? 역할군. 어떻게 역할군을 나눌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무자, 저는 여러분들의 사채를 취득하는 채권자. 그렇죠? 저도 채권자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맨날 도망 꺼가지고. 그렇죠? 해볼게요. 보시면 자, 주식회사 수강생은 여러분들이에요. 수강생은 2023년 초 1월 1일에 주식회사 민국은 접니다. 민국에게 액면가액은 100만 원. 그럼 액면가액은 여러분들이 만기에 저한테 100만 원 줄게 민국아. 돈 빌려줘 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채를 잠깐만요. 현금 100만 원에 발행했대요. 액면 발행 일단 이해하셔야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액면가액도 100만 원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빌려가신 금액도 100만 원이냐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유효이자율은 8%.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인데 시험에서는 주로 유효이자율이라고 줄 겁니다. 요거 시장이자율하고 동의어예요. 원래는 다른 의미지만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은 가끔씩 표시이자율이라고 줄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에 표시해 놓는 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빌려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 받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어떤 발행이 되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하면 8%인 8만 원 받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1억 빌려줘도 8%인 8만 원 받아요. 그렇죠? 위험성 이런 거 무시하시고 여러분 은행이 안전하잖아요. 그럼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제발. 그렇죠? 되시죠? 같으니까 그냥 1억을 제가 빌려드리면 어차피 은행에 저금해도 8%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빌려줘도 8% 받고, 동일하네? 그냥 100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기는 2025년도 말이다라고 했으니까 만기는 3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께 끊어볼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 액면 발행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얘를 이해하셔야 할인, 할증 발행 이해가 됩니다. 자, 보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빌리신 금액은 1억. 그래서 차변에 현금 1억. 100만 원. 1억은 뭐야? 자, 그 다음에 사채는 아마 여러분들이 무조건 액면 금액 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빌리신 금액 1억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갚으실 금액도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1년 뒤인 2023년도 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부채가 얼마 있었어요? 2023년도 초에. 100만 원 있었죠? 그럼 당연히 100만 원에 8%죠? 100만 원에 8%인 8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8만 원이 나가겠죠. 요 8만 원, 실제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끼리 주고받는 이자를 액면이자라고 해요. 그래서 액면이자가 8만 원 현금 나갈 겁니다. 요게 매년 말 같죠? 감도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맞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에서의 돈 빌렸을 때 분개예요.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분개. 요거 익숙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얘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여기가. 자, 보시죠. 할인 반응이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자, 주식회사 수강생은
2023년 초에 주식회사 민국에게 액면가액 100만 원인 사채를 950-2585원에 발행하였다. 금액이 좀 더럽죠? 이거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재정관리사나 세무 1급에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지금은 받아들여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액면가액 100만 원짜리인데 얘를 950-2585원에 발행했죠. 그럼 어떤 발행이에요? 그렇죠. 할인 발행입니다. 이거. 저 할인 발행이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적게 빌리신 거잖아요. 왜 적게 빌리신지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유효이자율은 10%. 그러니까 채권자인 저 입장에서는 1억을 여러분들한테 안 빌려드리고 은행에 저금하면 10%니까 10만 원의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액면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한테 100만 원에 8% 곱한 8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은행에 저금하면 10%인 1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100만 원에 8%인 8만 원의 이자만 주겠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럼 기분 나쁘니까 저는 액면 금액만큼 못 빌려드려요. 그렇죠? 제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950-2585원이 나온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X 1년 초, 아이고, 죄송해요. 23년 초, 23년 말, 24년 말. (25년) 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금액은 23년도 말에 8만 원 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기로 약속한 금액은 100만 원에 8%인 8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년도 말에 8만 원, 24년도 말에 8만 원, 25년도 말에 8만 원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기에 얼마 저한테 갚으시는 거예요? 100만 원. 항상 액면가액이란 용어는 만기가 됐을 때 사채의 발행자가 갚기로 한 금액이에요. 100만 원. 근데 올해 연도 초 있죠. 23년 초에 얼마 빌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950-258? 맞죠. 950-258 빌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는 논외로 하고 제가 올해 연도 초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올해 연도 초에 950-258 빌려가셨죠. 근데 25년도 말에 되면 100만 원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요 차이 나는 건 뭘까? 이 둘의 차이. 요 둘의 차이. 950-258 빌리셨는데 만기에는 100만 원을 갚으셔야 돼, 저한테. 맞죠? 그럼 요 금액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그 계정가 말고. 이게 뭐냐면 추가적인 이자예요.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에 추가적인 이자. 비용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왜 그런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8%로 발행을 했죠. 네. 왜냐면 시장 이자율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 10%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 저한테 미안하죠. 여러분, 배째면 안 돼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항상 둘 다 손실 안 보고 둘 다 또라이가 아니에요. 알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한테 미안하잖아요. 은행에 저금하면 10%를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8%에 8만 원만 주시는 거니까 저한테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근데 내 약속은 8만 원씩의 현금 이자를 주기로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은행보다 2%만큼 못 줘서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950-258을 빌렸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23년도 초에 950-258을 빌렸지만 미안하니까 나중에 25년도 말에 갚겠다라고 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민구가 그 은행보다 덜 주는 이자는 내가 빌린 금액에서 조정할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국이 너한테 950-258을 빌렸지만 만기가 되면 100만 원 갚을게. 나머지 추가적인 은행과 내가 주는 이자 차이는 요 발행 금액에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거 생각하시면 자, 질문. 23년도 초에 여러분들의 부채는 950-258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950-258원이에요. 은행에서 빌린 100만 원이에요. 은행 아니라니까? 950-258 빌렸어 여러분들이. 950-258이 여러분의 지금 부채고 3년 뒤에 부채가 100만 원인 거예요. 사채는 아까 은행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 알죠?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 자꾸 은행이라고. 지금 부채는 950-258이에요. 요금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3년 동안의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계산하면 4974이거든요. 하도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러면 3년간의 여러분들의 이자 비용은 얼마냐면 그렇죠. 이자 비용은 일단 8만 원씩 3번 주죠. 그렇죠. 24만 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적인 이자 49742. 그죠. 요거까지 더해가지고 대략 한 29만 원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대략 29만 원이지 현금으로 주는 이자만 여러분들 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8만 원의 이자 명목상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채가 어려워요. 자꾸 여러분들 요때 부채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거든. 제발 그거 아니에요. 요때 100만 원이려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자, 보시죠. 자, 분개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자, 그럼 여러분들이 23년도 초에 빌리신 돈은 950-258이죠? 네. 그럼 분명히 대변에 있는 사채도 분명히 950-258이에요. 100만 원 아니에요, 원래. 예. 근데 우리가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쓰세요라고 돼 있어요. 일단 암기시고 왜 그러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암기사항이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의 주주들은 사채, 지금 여러분들이 갚으실 금액은 950-258원이지만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 정보도 요구하는 거예요. 만기에 얼마 상환해야 되는데 정보도 표시해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 100만 원 표시하고 지금 갚아야 될 부채 950-258도 같이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는 그놈의 그지 같은 유용한 정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채는 무조건 만기에 상환할 금액도 알려줘야 되니까 무조건 액면가 쓰는 거예요. 외우시고 무조건 액면가 쓴다라는 거. 그럼 차변에 빵꾸 나죠? 요게 아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을 거예요. 얘를 사채, 차감 계정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채는 실제로 950-258원이에요. 부채가 지금. 되시겠어요? 그리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얘죠. 이 4974의 금액은 뭐랑 같냐면 얘랑 같아요. 3년 동안의 추가적인 이자 비용 성격이에요. 3년 동안 추가로 지급할 이자. 사채는 몇 번 해보셔야 그나마 감이 잡히. 처음부터 감 잡히시면 천재. 자, 우리 사채 거래 안 해봐서. 자, 그럼 보실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일단 사채는 부채 대변에 100만 원 표시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은 사채랑 같은 쪽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분계는 플러스로 끊겨야 되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은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은 같은 쪽에 표시돼야 돼요. 그러면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 대생이니까 대변을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걸려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좀 줄였어요. 4할차라고.
이렇게 하면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950-2585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라라는 거 재무상태표에. 저 만기에 갚아야 될 부채 100만 원이고요. 지금 갚아야 될 부채는 950-2582 이렇게 같이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질문. 지금 부채는 얼마라고요? 950-2582원이에요. 알죠? 그래서 여기 950-2582원이 여러분들이 23년도 초에 부채입니다. 알죠?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요. 자,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자 8만 원 주시죠? 네. 맞죠? 이 8만 원만 이자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8만 원만 이자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이 4974가 3년 동안의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여기에 있는 이자 비용은 실질적인 이자 비용을 적어요. 명목상의 이자가 아니라.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23년도 초에 저한테 부채가 950-258 있으셨죠? 네. 요거에 시장의 이자율 10% 유효 이자율을 곱한 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돼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요. 일단 요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무조건 24만 원만 이자가 아니라 요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만큼 해서 이자를 조정한다고. 그래서 항상 은행의 이자율만큼 곱한 게 실질적인 이자가 돼요. 그 회사에. 지금은 처음이시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950-258 빌리셨죠? 네. 여기에 10% 시장의 이자율 곱한 10%.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의 시장 이자율은 뭐예요? 은행에서 빌렸을 경우에 갚아야 될 이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950-258 있죠? 950-258원을 은행에서 빌리셨더라면 10%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었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적어요. 일단. 근데 실제로 돈은 23년도 말에 현금 이자는 8만 원 나갔죠. 대변에 액면이자 8만 원 적어요.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이 여러분이 저한테 미안한 돈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950-258을 빌리셨다면 95026이라는 이자를 냈었어야 돼, 은행에. 근데 실제로 은행에 저한테는 8만 원밖에 안 주고 있잖아요.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보다 덜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맞죠?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더 갚을게 라고 해요. 더 갚을게. 그럼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년 동안의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라면서요. 네. 근데 1년 지났으니까 추가적인 이자 비용을 깝니다. 그럼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까요. 왜냐면 3년 동안 지급할 이자 비용이었죠. 근데 1년 지나서 지급했잖아요. 했으니까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깝니다. 추가적인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 한번 지급해서 까는 거예요. 그죠? 까요. 그러면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9742에서 15026이 줄었죠. 그렇죠? 줄었으니까 요 49742에서 15026이 줄면 요게 감소할 겁니다. 얘가 감소할 거예요. 맞죠? 49742가 15016만큼 줄었잖아요. 줄면 요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줄어요. 그럼 요 장부 금액은 늘 겁니다. 늘어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저 믿으세요. 장부 금액은 갚아야 될 금액이 965284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까 액면 발행하고 반대는 뭐냐면 우리가 이자 비용의 차이는 추가적인 이자는 우리가 나머지 이자, 은행의 이자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은행에서의 이자와 액면 이자율과의 차이는 발행 금액에 주죠, 나머지는. 그래서 무조건 이자 비용은 은행의 이자율만큼 주게 돼 있어요.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23년도 말에 여러분들의 부채가 965284죠.
맞죠? 그럼 이제 24년도 말이 되면 실제 현금 이자는 8만 원 나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가적인 이자를 더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금액에서. 맞죠? 그래서 항상 요 부채 금액의 시장의 이자를 곱한 것만큼이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돼요. 그래서 24년도 말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갚으셔야 될 부채가 969,284죠. 여기에 시장의 이자율 곱한 것만큼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실질적인 이자 비용을 적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현금 이자는 8만 원이죠. 여기 대변에 현금 8만 원. 그럼 아까 요 차이인 4974가 3년 동안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자였죠. 근데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급하고 있으니까 지급할 이자인데 지급했으니까 까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이렇게 까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까면 이 장부 금액이 또 늘겠죠. 얘를 또 깠으니까 빼는 걸 깠으니까. 그럼 장부 금액이 얘가 981812가 됩니다. 분명히 짜증나실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야? 이게 어렵네. 계속 해볼게요.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 말에도 이자 나가죠. 그럼 똑같이 981812의 부채가 24년도 말에 있고 여기에 10% 곱한 것만큼이 여러분들 실질적인 이자가 돼요. 근데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8만 원. 그러면 이제 3년간 줘야 될 추가적인 이자인데 마지막으로 줬죠. 줬으니까 깝니다. 까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다 까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이제 빼는 금액이 0 됐으니까 장부 금액은 100만 원 돼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예요. 사채는 처음에 발행했던 금액을 만기에 상환해야 돼 액면금액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차이 나는 거만큼 있죠. 요 차이 나는 거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이자 비용에 더 얻는 거예요. 나머지 이자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요거죠. 여기 95016, 96528, 98188 요 세 개를 더한 게 분명히 요 29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나오죠. 대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외우실 것 이자 비용은 시장 이자율만큼 우리가 주도록 돼 있어. 원래 줘야 되는데 명목상으로만 딱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차이는 발행 금액에서 조정을 합니다. 무조건. 이게 할인 발행. 정 어려우시면 암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할인 발행의 말 문제 풀게요. 말 문제. 자, 할인 발행의 말 문제입니다. 여기. 자, 할인 발행은 사채의 장부 금액이 증가합니다. 장부 금액이 계속 늘고 있죠? 그렇죠? 외우셔야 돼. 이건 잘 나오거든요. 말 문제는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죠. 이자 비용 증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까는 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라고 합니다. 이 상각이 또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할인 발행은 모든 게 증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배고프냐 이렇게. 밥 먹었는데. 되세요? 좀 힘드시면 암기. 자, 이제는 할증 발행해볼게요. 할증 발행까지 하시면 대략